네, 안녕하세요. 오늘 3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기술들이 거기에 접목이 되고 또 연구개발이 이것이 연속이 돼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서 화장품 개발의 최근 동향, 즉 연구개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도 지금 다른 산업군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어요. 소비자의 어떤 니즈, 즉 요구라든가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초기술이라든가 타 분야의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융복합화된 그런 제품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화장품 산업의 진화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상품화 프로세스를 갖다 살펴보면은 기초연구 그리고 상품 개발 더불어서 마케팅 측면에서 전부 어떤 시대의 그런 환경이라든가 또 트렌드 이런 거에 따라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기초연구 부분에서 화학기술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변화 요인에 의해서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품 개발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화장품이면 화장품 중심으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상품 개발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산업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고 마찬가지 마케팅의 경우도 기존에는 이미지 마케팅 위주의 그런 어떤 화장품 마케팅 또는 영업 또 홍보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소비자의 요구라든가 이런 그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도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게 되는 다양한 기초연구가 되든 상품 개발이 되든 마케팅 측면이 되든 이러한 부분들의 3대 분야를 갖다 바뀌게 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기초연구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최근에는 화장품을 주로 어떤 기능성 위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메시티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기초연구 부분에는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 상품 개발 측면에서는 화장품만을 중심으로 해서 상품을 개발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다른 산업들 이를테면 IT가 접목이 된다라든가 또는 어떤 식품이 접목이 된다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요. 마케팅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요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소위 이야기하는 니즈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은 최근에 어떤 일어난 결과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기초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화학기술 기반이었던 것이 이제는 점차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즉 바이오 기술들이 여기에 접목이 돼서 특히 우리가 이제 신체 활용을 하잖아요, 화장품이.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피부 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고 또 노화를 갖다가 늦추거나 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들을 하는 화장품들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기초연구를 통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상품 개발의 경우에는 단일 상품이었던 것이 다른 산업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목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드론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3D 프린터라든가 뭐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초연결돼서 어떤 장벽이 허물어진 상태로 여러 가지 제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기술들이 다 융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단일 상품이었던 것이 이제는 다른 산업하고 접목이 돼서 융합 솔루션을 갖다 내고 있다는 거예요. 미용 기기라든가 또는 어떤 식품과의 어떤 그 연계, 이너뷰티라고 하는 제품도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미용 기기 측면에서도 우리 LG에서 나온 적외선 이런 빛을 갖다 쪼이면서
피부를 갖다 좀 더 탄력성을 있게 하는 그런 제품들도 나왔잖아요. 가면처럼 되어 있는 LED 등을 포함하는 뭐 그런 미용 기기하고의 연계라든가, 또 식품 이너뷰티라고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하고의 연계라든가, 또는 복합 뷰티 솔루션의 형태로서 이를테면 어떤 이제 뷰티 관련, 뷰티 케어 관련 그쪽하고의 연계들, 이런 것들을 통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마케팅 측면에서는 역시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되고 또 홍보가 되고 마케팅을 하는, 또 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뿐만이 아니라 성분까지도 포함해서 마케팅에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술이라든가 또 화장품 제품의 성분의 차별화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여기 마케팅 측면에 반영이 되게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또 그거를 갖다 이제 출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제품이 담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마케팅 측면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그런 화장품들의 제품들을 갖다가 살펴보면은 그 면면들이 다른 분야하고 기술이 융합이 되고 결합이 된 제품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몇 가지 예를 갖다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더마키트의 헤라라고 하는 저건 이제 초음파라든가 또는 LED라든가 어떤 진동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된 그런 이제 전자기기 요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화장품을 갖다 사용함으로써 좀 더 어떤 흡수 효율을 갖다 높이기도 하고 그 기능을 갖다가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미백이 되든 주름 개선이 되든 이런 기능성들이 좀 더 기능성을 가진 그런 성분들이 잘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한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고요. 또 진동 클렌저 방식의 이런 것들은 이제 클래소닉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1초에 한 300번 이상 진동을 갖다가 줌으로 인해서 우리 화장을 통해 가지고 이 모공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침투했었던 노폐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제거를 하면서 클렌징하는 그런 류의 이제 제품인 것이죠. 그래서 클렌징 효과뿐만이 아니라 또 반대로 저는 진동을 주면서 어떤 유효 성분들인 미백이든 주름 개선이든 이러한 성분들이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형의 제품들도 나와 있고요. 또 이 맨 끝에 보시면은 우리가 파운데이션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분첩 타입,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액상 파운데이션 혹은 유화형이라든가 크림형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는데, 최근에 이렇게 뿌리는 형태, SK2에서 이제 나온 제품인데요. 이렇게 뿌리는 형태의 파운데이션도, 그리고 마무리만 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파운데이션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런 사례를 갖다가 봄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기술도 진보를 하고 있고 다른 산업군들의 제품들하고도 융복합된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기술 개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기술 개발, 즉 R&D의 연구 개발 그런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예측도 하고 또 향후 이제 연구 개발을 갖다 이제 그런 궤도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2016년 몇 년 지나긴 했지만은요. 2016년에 아시아 화장품 시장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시아 화장품 업계가 모여가 이제 세미나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바로 맨 밑에 써놨지만 프랑스의 뷰티 컨설팅사 중에 이제 하나인 회사인데요. 인포메이션 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요 뷰티 컨설팅사의 대표가 이제 플로란스 버나딘이라고 하는 대표가 2016년도에 아시아 화장품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여러여러한 경향, 여러여러한 트렌드로 화장품들이 바뀌어갈 것으로 보인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요소가 대략 한 5가지 요소를 갖다가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현대인들은
워낙 다양한 그런 어떤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에 쫓기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효율성인 그러한 화장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지금 이제 그 기능을 갖다 주기 위해서 컴팩트하게 가잖아요. 이를테면 뭐 예전에는 이제 로션 형태 혹은 에센스 형태였던 것이 그것이 좀 더 컴팩트하게 가서 뭐 세럼이라든가 또는 앰플 타입으로 조금 더 농도가 진하면서도 소량으로 쓰더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즉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피부 관리를 오랫동안 뭐 예를 들어서 침투시키기 위해서, 흡수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아주 고농도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짧은 시간에 효율성 있게 그렇게 이제 그 효과를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제품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생체 리듬. 우리가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하고 또 웰빙을 갖다가 이제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체 리듬과 그리고 제품 또는 자연, 생태계 이런 것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그런 분위기에 또는 그런 컨셉의 이제 화장품들이 도입이 되고 또 개발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에 최근에 뭐 자연주의 화장품이라든가 또는 뭐 나의 패턴에 맞는 어떤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나의 감성에 맞는 어떠한 향을 갖다가 포함하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유형들의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렇게 생체 리듬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화장품이 하나가 되는 그런 제품들의 어떤 경향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건강한 노화를 갖다 추구하는 화장품들이, 즉 어떤 노화 방지라든가 또는 뭐 이제 우리 기능성 화장품 측면에서는 이제 주름 개선 같은 경우가 이제 노화를 갖다가 좀 이렇게 커버하고 또 늦추는 듯하고 또 예방하는 듯한 그런 이제 역할들을 화장품들이 하고 있잖아요. 또 뭐 항산화형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노화를 갖다가 좀 건강하게, 노화가 안 될 수는 없지만 좀 건강하게 늙어가는,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축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단순하면서도 조금 더 실용적인 그런 제품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제품들이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즉 미니멀리즘의 화장품들. 뭐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색조 화장품을 립스틱을 이제 많이 쓰는데, 립스틱 보통 하나 사면 뭐 진짜 길게 쓸 때는 뭐 2년 막 이렇게까지도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립스틱이라는 제품은 우리가 입술에 늘 바르고 가지고 다니고 그러긴 하지만 계속 뚜껑 열어갔을 때는 공기하고 접촉이 되고, 공기 중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생물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염물질들이 립스틱 표면에 늘 존재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오염물과의 접촉을 갖다 가능하면 적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만들어서 조금 쓰고 그리고 이제 다 쓰면 버리고 또 새 걸로 다시 이제 그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조금 더 실용성을 높인 미니멀리즘 제품. 그래서 아까도 뭐 이 부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 고효율 화장품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예전에는 뭐 진짜 로션이었던 것이 이제는 뭐 에센스 타입, 세럼 타입, 그리고는 이제 앰플 타입으로 점점 양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농도는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작은 부피의 그런 형태로 만들거나, 또 크기 자체를 예전에는 로션도 큰 통으로 팔았는데 이제는 아주 작은 통으로 이제 판다라든가, 그래서 빨리 쓰고 폐기를 하게 이렇게 이제 바뀌기도 하고요. 또 경험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좀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화장품들. 뭐 우리가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자기가 경험을 했었던 거는 다른 사람하고 이제 공유하고 싶어 하고 하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 또는 스토리텔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가미한 그런 화장품들이 지금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5가지 축으로 화장품의 개발 방향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트렌드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 발표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현대인의 부족한 시간으로 인한 고열 화장품 뭐 이를테면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의 화장품을 갖다가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에 이제 보여준 예 같은 경우도 업무를 하면서도 우리가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업무를 하면서도 운동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운동을 갖다 보충하기 위해서 발 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또는 어떤 케어를 받는 마사지를 하거나 이렇게 동시에 효율성을 갖다 추구할 수 있는 형태로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화장품들이 개발이 되고 또 활용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예. 또한 이제 뭐 운동이 부족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요즘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예전에는 컴퓨터를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이 부족하니까 아예 컴퓨터 테이블 자체가 서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서서 이제 어떤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의 사무기기, 사무가구 이런 것들도 등장하듯이 화장품도 조금 더 진보를 해서 이렇게 부족한 시간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일 수 있을 거예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 기초 화장하고 색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색조 하나가 기초 화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냥 바르기만 하면은 기초 화장까지 한 번에 다 되는 그런 류의 제품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절약을 하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기능이 높은 그런 제품들 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 뭐 그런 부분에 이제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신의 생체 리듬과 자연이 하나 되는 그런 유형들 이렇게 힐링을 하면서, 예. 이렇게 이제 스킨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화장품을 갖다 동시에 활용을 한다라든가 또는 외부에 녹색 그런 어떤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이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다양한 요소의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요즘은 뭐 이제 감성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컬러가 예전에는 원색 중심이었었던 건데 요즘은 뭐 파스텔 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듯이 화장품의 경우도 그런 컨셉이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도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친근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바뀌고 내용물도 마찬가지 어떤 천연 어떤 원료 이런 것들이 많이 쓴다라든가 트러블이 적은 그런 이제 성분들을 갖다가 많이 이제 원료로 사용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의 생체 리듬과 또 어떤 화장품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자연이 하나가 되는 그런 제품의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건강한 노화를 갖다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모델 어느 정도 나이가 됐다고 보세요?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이 사람의 경우는 이제 모델이긴 하지만은 60대가 넘은 그런 모델이에요. 근데 화장품 모델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당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스스로 자신감도 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남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건강한 노화를 갖다가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제품들 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쪽도 모델이라고 그럴까 무슨 이제 미인 대회인데 거기에 나오면서 동남아에 있었던 건데요. 저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은 다 미씨들이에요. 미스가 아니라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민선별대회 했었던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노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컨셉으로도 필요하고 실제 그런 목적에 맞는 제품들의 개발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트렌드를 갖다 밟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단순하면서도 실용성이 있는 그런 이제 화장품들이라는 거죠. 예. 요거 보시면은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옷방 아닙니까? 화장대도 있고 그런데
저쪽에 보세요. 예전에는 저게 어떻게 됐어요? 다 옷장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문도 달리고 그랬었는데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공간을 그대로 조금만 이렇게 활용을 잘 하고 어떤 개념만 바꾼다면은 공간에 저것이 마치 장식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금방 입어서 금방 이렇게 그 옷을 꺼내서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실용성 아니에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실용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에 여러 기능을 갖다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이런 그 다양한 유형들의 제품들도 화장품에 도입이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그 개념들을 갖다가 이제 그 화장품에 적용을 해서 연구개발이라든가 측면에서도 지금 많은 그런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화장품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같이 그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인 것이죠. 그러한 가치를 갖다가 공유하고 또 제품에 대한 경험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면에 있는 그런 이제 스토리도 공유를 하면서 뭐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그런 류의 제품들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떤 정보를 공유하듯이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경우도 그런 류의 화장품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략 이제 화장품의 메가 트렌드가 이제 예측이 됐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요 예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맞춤형 화장품이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시행은 지금부터 시행이 되지만 사실 꽤 됐어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정도 전에부터 맞춤형 화장품. 왜? 우리가 각자 취향들이 있고 또 자기의 가치를 갖다가 좀 더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또 자기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를테면 고객의 피부별 특성에 맞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나와야 된다라든가 일률적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 중에서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향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사용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가 이제 정착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맞춤 화장품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을 하거나 화장품을 갖다가 이 그 샵에서 갖다가 원하는 사람한테 10g이 되든 50g이 되든 이렇게 나누어서 팔 수 있거나 또는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을 섞거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그 원료를 갖다가 더 투입을 해서 그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으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맞춤형으로 제품을 갖다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물에다가 다른 내용물을 갖다 섞거나 또는 내용물에다가 식약처장이 정한 그런 이제 원료를 갖다 섞어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갖다 내도록 하는 것이 요 맞춤형 화장품인데 요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이제 지난 3월 14일부터 이미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에 발맞춰 가지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에 대한 어떤 이제 시험도 보고 이런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자격을 갖다 주기 위해서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뭐 이런 시험에 대한 정보를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시험을 갖다 이제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도 벌써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요 현장에서 요 책임자로 이제 근무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는 정보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지금 이제 4학년에 이은수 선배가 이번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처음 책임자로 이렇게 이제 가서 일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또 졸업생 중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자격증 취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난 방학 때도 사실은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특강을 하려고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제 개강이 됐으니까는 또 이제 전반부에 있었는데 후반부에 또 시험이 있다고 하니까는 후반부에 있는 시험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그런
특강을 갖다가 가질 계획이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서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맞춤형 화장품은 사실은 도입된 배경은 이래요. 조금 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의 가치가 강조가 되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인에게 맞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또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분위기하고 이제 발맞추어서 그런 제품들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이미 2016년 2월에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겠다고 이제 건의를 했었고요. 사실은 2016년부터 그래서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식약처에서 뭘 했었냐면 시범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요 맞춤형 화장품으로서 다른 어떤 이제 로션이라든가 피부에 바르는 것도 물론 이제 기초적으로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 이제 향수와 같은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나가면서 이제 봤겠지만은 에뛰드 같은 데서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샵들이 이제 있었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맞춤형 화장품의 도입 배경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법들이 이제 정비가 돼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 시험이 올해 이제 지난 2월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3월 24일에 이제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시행이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시행령이라든가 시행 규칙에도 이미 다 이제 공지가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요거는 사실 올해 2월에 가이드라인을 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는 2월에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지금도 아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치밀하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업데이트가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맞춤형 화장품이 제도적으로 정착한 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렇게 즉석형 맞춤형 화장품이 화장품 기계라고 그럴까? 융복화형으로 이미 등장을 했어요. 자기의 피부 테스트라든가 이런 정보를 갖다 스마트폰에다 넣고 하면은 요게 이제 프린터의 카트리지처럼 프린터의 카트리지는 대략 이제 빨간색 그리고 이제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들이 섞여가지고 다양한 색깔들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기본적인 그런 원료들, 기본적인 베이스와 기능성인 그 재료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카트리지 형태로 넣어놔가지고 저 정보를 갖다가 자기의 피부 상태의 정보를 갖다가 스마트폰에서 보내면 얘는 밑에 손만 탁 이렇게 갖다 대면은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화장품이 싹 나와요. 그럼 그걸 갖다가 발라서 우리가 바르고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 누스킨이라는 데서 벌써 2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가격으로 꽤 비싸더라고요. 한 40만 원대 되고 카트리지만 해도 거의 10만 원대 후반. 지금은 이제 떨어졌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또 요거는 에이브라고 하는 데서 즉석 화장품 이렇게 그 자동 판매기처럼 만들었어요. 요거는 맞춤형 화장품 샵에서 자기네들이 갖다 놓고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피부 테스트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점검이 끝나면 저기서 띡띡띡띡 필요한 요소만 누르면 저 안에서 자동으로 다 유화가 되고 그리고 호모 믹싱이 돼가지고 용기에 딱 담겨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제품들도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마치 전자레인지에서 요리를 하듯이 외부에서 그 통에다가 전부 원료를 넣고 저 안에다 넣고 스위치 누르면은 그 안에서 믹싱이 돼가지고 나오고 저 옆에는 냉장고예요, 냉장고. 그래서 화장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장품을 요리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코스 셰프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었던 바 있고요. 향후에는 화장품의 발전 방향이랄까 추세가 이렇게 기능성, 지금도 마찬가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코스메시티컬 제품 중심으로 갈 테고요. 친환경 지속 가능한 그런 천연 화장품이 이제 선호가 될 테고 융합형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다른 그런 분야하고 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융합형 제품들 뭐 요즘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IT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또 신개념의 화장품들 이런 것들이 속속 등장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바이오 화장품이 기존의 K-뷰티를 갖다 더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될 테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바이오가 주요 발전 분야
핵으로 이제 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추출을 해서 얻어졌던 것은 이제 미생물 배양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원료를 갖다가 이제 생산한다라든가,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경우예요. 또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그런 이제 성분의 재료를 갖다가 이제 얻어낸다라든가, 또 최근에 발효 화장품이 이제 왕성하게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활발하게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발효를 통한 그런 이제 유효 성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것들 화장품에 쓰거나, 또는 줄기세포, 줄기세포 배양액을 쓰기도 하지만 자기의 줄기세포를 갖다가 뭐라 그럴까, 이제 지방질로부터 분해를 해서, 그래서 다시 걔네들을 갖다 배양을 해서, 고농도 배양을 해가지고 주사를 통해 가지고 먼저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류의 다양한 그런 이제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략 오늘 3주차 세 번째 시간은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술 개발과 관련된 소위 R&D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화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